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 보여졌는데 유럽은 그대로 열려 있죠. 유럽 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0.79% 상승 마감, 프랑스는 0.72%, 유로스토 이 상승의 요인을 꼽을 수 있는 것이 전일 이 상하이의 봉쇄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중위험, 고위험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주거단지에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의 산업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겠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옮겨감에 있어가지고 이제 변수들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전의 최악의 부분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뉴스 자체가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 궁지물린 바이든 연준 의장 파월 의장과 31일 6개월 만에 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6개월 만에 회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나와 봐야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향후 일단 두 번 정도는 0.5bp씩 인상을 할 것 같고요. 이 월러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매파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몇 번 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나올 경제 지표를 보면서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6월, 7월 50bp씩이니까 그 이후에 50bp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약간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기 둔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보다 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지수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이 괜찮게 버텨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인플레랑 경기가 이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요거 두 가지 감안하시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거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러시아나 이런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인플레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러한 영향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스프롬에서 지금 가스나 에너지를 제대로 무기화하고 있죠. 루브라 결제 거부한 네덜란드 업체 에너지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네덜란드고 몇몇 지역들이지만 이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이 되면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 후속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대러 제재가 해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본격적인 인플레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의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 파워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러 제재가 쉽게 해제가 될 수 있을까? 요거는 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그는 매우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달간의 봉쇄가 이제 풀립니다. 경제 상처 회복에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 정부에서는 이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데 리오프닝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범죄도시 2가 모든 부분을 조금 앞장서서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산업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있던 산업들까지도 함께 연결을 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저비용 항공사가 현재 뭐 화물보다
이 여행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해봤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시장 시작 전에 이러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거. 수급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이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봐야 될 뉴스, 오늘 나온 뉴스, 그리고 정리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알던 내용은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SMR 쪽에 두산 쪽이 영향을 집중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SMR 쪽에 이 전선이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하게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대한전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가장 먼저 볼 내용은 요겁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가 내일 드디어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하이 안에 있는 공장들이 풀로 돌아가겠죠. 자, 그랬을 때 원자재의 수요 역시도 급증을 할 텐데, 이때 사용이 되는 이 원자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리입니다. 그러면 구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구리의 사용처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여러분들, 도시를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물이랑 전기가 딱 돌아야지 뭘 하든지 간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물은 됐고 전기를 만약에 돌게 한다라고 치세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전선이죠. 전선에 뭐가 들어가죠? 구리가 들어가죠. 구리의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운임 역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구리의 수요 폭증으로 인한 공급 부족 역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대한전선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당연히 판가를 인상하겠죠. 판가 인상하면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 지역의 인프라 투자. 지금 이것 때문에 특별채권을 발행한다 만다 얘기가 많거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구리 가격 자체가 많이 폭증을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대한전선 이런 것들 딱딱딱딱 봤을 때 현재 고점 부근, 아직 그 부근까지 간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되게 좋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저께 외국인도 슬그머니 한 발 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전 고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할 게 없습니다. 계속 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21선 이상으로 만약에 이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눌렸을 때 21선 이탈 안 한다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고, 이탈 없이 반등한다면 이전 고점을 뚫는 모습 보여준다? 그럼 추세 꺾이기 전까지 계속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물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 다음 매물대는 한 2,900원? 2,900원? 여기 2,900원 아래까지 한번 수월하게 매물대가 얇은 지역을 뚫고 올라가는 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현재 부분을 조금 더 소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를 뚫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지금은 이렇게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21선 이탈이 없다면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여기 매물대를 확실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한 2,900원 초중반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대연전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핵심만 간추린 만큼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